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 소통을 하겠습니다. 댓글 소통을 해봐야 까꿍님만 댓글을 달았으니까 까꿍님하고 1대1 소통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까꿍님은 주식은 안 하고 이 옵션만 하는데, 옵션도 매수만 하는 스타일이니까 다른 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깍꿍님, 주말 잘 보내세요. 풋 0.59에 산 거 0.50 손절 치고 현재 무포 있다고 얘기했는데, 깍꿍님이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하루 중에 규칙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요. 규칙적으로. 규칙적이 아니면은 그건 별도로 얘기해주고, 규칙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을 내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고 30분 정도, 그러니까 공부 시한 30분 정도까지 시간이 있고, 점심시간 때 한 1시부터 한 2시 반까지 시간이 규칙적으로 납니다. 그래서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시간에 맞춰 가지고 매매 방법을 개발해서 수익을 내지요. 그 시간만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 걸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만이 아니고 세계 최고일 겁니다. 시간이 그때만 규칙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까꿍님 같은 경우도 회사 생활을 하니까 규칙적으로 시간이 날 수 있고 규칙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매수한 이 날도 매매 타점이 별로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일봉 안에서 추세 매매도 아닌데 일봉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될 때 그 일봉이 더블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더블이 더 나기도 합니다. 최고와 최저가. 그러면은 당일 안에 매매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60분봉 가지고 보면은 한 봉이 2개, 3개에서 한 더블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한 경우도 있지요. 내 말은 평소의 얘기입니다. 평소라 그러면은 한 5주차, 4주차, 3주차 이렇게 남았을 때 얘기입니다. 만기주가 되면은 더 심하게 움직이죠. 그때는 옵션의 특성입니다. 매수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몇 주차가 남았냐 따라 가지고 매매 방법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있는지를 갖다 내내 좀 알려주시고, 야간 매매가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댓글을 어느 영상을 하나 잡아가지고 쭉 연달아서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그래야 영상 하나에서 계속 클릭을 하고 계속 보게 되지. 여기저기 막 달면은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기억 못한 거는 또 읽고 또 읽고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달아놓으면 안 되니까 영상에서 조회수가 제일 적고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댓글을 달면 내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그 댓글을 갖다가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보죠. 자, 어쨌거나 매수 타이밍, 이날에서의 매수 타이밍도 별로고, 일봉으로 볼 때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그 당일날 볼 때는 별로고, 여기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별로 같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 며칠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그건 일주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손절 쳤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는 건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기준을 갖다가 선물을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선물을 보고 매매를 해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좀 정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추석날은 남들같이 그래 보냈습니다. 많이 먹었고, 내가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유전적으로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추석날 많이 먹고 당 검사도 뭐 한 5번 했습니다. 정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뭐 114, 115 이래 나왔고 먹고 나서 140 얼마, 150 얼마, 많이 먹고 나서 뭐 콜라하고 우유를 또 먹었는데 그랬더니 뭐 170 얼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된 걸 먹으면은 설탕물 이런 걸 먹으면은 상당히 많이 오르구나 급하게 이런 거는 알게 됐습니다. 먹고 나서도 많이 먹었는데도 당이 뭐 140 얼마 뭐 거다가 빨리 소화되는 걸 먹어도 170 얼마 이래서 꽤나 정상이다. 병원에서 쟀을 때는 90 얼마 나왔었거든요. 한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한 봄에 쟀는데 그래 나왔고 그래서 나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음식은 조심하고 있다. 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이런 거를 오래 하게 되면 트레이딩 오래 하면 100% 병 나거든요. 병 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주식시장에 오래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은 계좌를 우상향시키면은 결국 부자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그러니까 수익 내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주식이나 뭐 파생이나 똑같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버는 사람은 벌어봐야 다시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벌다가 어느 날 횡재운이 있어가지고 왕창 벌고 또 벌은 걸 잃지 않고 손실 나지 않고 계속 버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추석날에도 뭐 근무하러 나갔다니까 뭐 회사가 일이 많은 회사인가 보네요. 버는 습관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옵션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의 기본이 되는 책을 가지고 책 한 권을 딸딸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 주식 정보 안에 파생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책 하나, 파생책 하나를 딸딸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최소한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은 뭐 책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 예전에 보면은 뭐 투자상담사 1종, 2종 이게 있었는데 투자상담사 1종, 2종이 내나 뭔가 하면은 그 하나는 현물이고 하나는 파생이거든요. 두 개 다 파생을 하니까 두 개 다 공부할 필요가 있고 뭐 자산관리사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격증이 뭐 그것도 뭐 하면은 좋지요. 그거는 필수는 아니고 투자상담사 1, 2종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딸딸 외우는 거는 필수입니다. 외우고 내가 제대로 외웠나 안 외웠나는 또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이해하지 못하냐는 시험을 치보면 됩니다.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을 치가지고 합격을 그 과락도 있으니까 어떤 파트별로 과락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굳이 뭐 정권회사 취직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게 있으면 뭐 정권에 취직하기는 쉬운데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주식에 관한 책을 수십 권 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는 옵션에 관한 책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참고할 만한 옵션으로 돈 번 사람이 쓴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도 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읽고 나서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선물로 가가지고 남은 돈 다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돈으로 주식으로 찔러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게 이쪽 시장의 생리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주식도 아니고 더 어려운 선물도 아니고 더 어려운 옵션부터 시작했다니까 10년을 해도 못 버는 게 뭐 거의 당연시 될 수 있고 또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버릇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좌를 우상향시켜야 되고 깍꿍님은 옵션 매수를 주로 하니까
한 달이 한 20일 되죠, 영업일이. 20일 중에서 암만 많이 들고 있어도 10일 이상 주식을 그러니까 옵션을 들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옵션 매수는 위험합니다. 왜? 장이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나고 장이 내가 본 방향으로 가도 손실이 납니다. 내가 본 방향으로 많이 가지 않으면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가 옵션 매도보다 더 위험합니다. 뭐 책이나 뭐 사람들은 옵션 매도를 위험하다는데 옵션 매도는 레버리지를 조금 가져가면은 위험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근데 매수는 뭐 조금 가져가면 조금 가져간 대로 한 달 지나면은 만기일이 지나면 제로가 되고 전부 다 잃는 거죠. 손실이죠. 뭐 풀로 가져가면은 한 달 안에 전 자산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옵션 매수가 옵션 매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방향을 맞추고 또 많이 움직인다, 연속해서 움직인다 는 자신을 가질 때 그때만 들어가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공부를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하세요. 책을 딸딸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거래는 임의로 해도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사가를 얘기해달라 해서 행사가는 나름대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뭐 이 깍꿍님이 프리미엄을 줄였다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요. 그러니까 깍꿍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은 산 데서 오르면은 팔고 다시 프리미엄이 쪼그라들면은 매수하고 다시 늘어나면 사고를 반복해야죠. 100%는 그러면 곤란하고 한 절반 정도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으면은 계좌가 불어나 있겠지요. 근데 그런 걸 안 한 것 같습니다. 계좌를 갖다가 전부 뭐 올라라신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 확신이 있었을 때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방향은 밑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방향은 아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하는 방법을 뭐 상당히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뭐 재정립을 하기를 바랍니다. 풋을 야간에 390을 2.0에 샀다니까 뭐 야간 매매도 가능한데 굳이 주간에 그래 많이 흔들릴 때 0.59에 사서 0.50에 팔았다. 그 일주일 내도록 그 이익 보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이런 매매를 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도 뭐 잘 써놨네요. 풋을 갖다가 완전히 악소리 날 만큼 걸레 만들고 시세 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방 쪽으로 10배 이상 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가 대비. 그 저가가 지금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왔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란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저점 돌파 시도를 한번 했지요. 했는데 돌파를 못했지요. 그러면은 익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시간 가치가 특히 많이 빠지죠. 그러면은 연휴가 지나고 23일 날 시가 정도 돼 가지고 고점을 못 뚫었다 이러면은 그때 매매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만약 가능하다 이러면은 시작부터 고점을 못 뚫고 시작하는 게 맞는데 고점을 못 뚫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헛방이다 하고 청산하는 게 맞는데 그때 0.90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0.90에서 보다가 뒤로 밀리고 다시 못 나가면은 그때 익절을 하는 게 맞는데 익절을 안 했지요. 그래서 매매하는 방법에 뭐 스킬에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보라는 게 있죠. 1분을 보라 그랬고 60분봉을 보라 그랬고 60분봉이나 30분봉 그리고 15분봉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은 그거 다 봅니다. 보고 합니다. 특히 추세 매매하게 되면은 꼭 봐야 됩니다. 추세 매매한다면서 뭐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이런 거 보고 매매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추세 매매가 아니죠. 그거는 스캘핑 매매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몰라서 뭐 물어보는데 본인이 하는 방식을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라 말은 못 하고 그냥 믿고만 있습니다. 믿고만 있는데 매도해야 될 때 매도 안 하고 손절해야 될 때 손절 안 했고 진입해야 될 때 진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5.0보다 0.50보다 저가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진입을 안 한 것 같고 오히려 매도를 쳤네요. 그래서 이거 0.50 정도는 따라가면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매도를 쳤으니까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돈 못 봅니다. 마인드 바꿔야 됩니다. 매매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쩌다가 진짜 뭐 수백 배짜리 먹었다, 뭐 100만 원 넣고 뭐 1억이 됐다, 또는 뭐 10억이 됐다, 심지어는 1000배짜리가 몇 끝에서 끝까지 거의 다 먹어가지고 뭐 100만 원 넣고 뭐 10억이 됐다 하던 한들 결국 내 계좌에 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뭐 그러니까 10년 동안 낼 깡통이라는데 차라리 매도를 하는 게 낫지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매도를 해도 흔들 때 날라가겠죠. 반대 매매로. 어쨌거나 그 이론을 갖다가 이론적인 베이스를 좀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릇을 버는 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이 아니고 옵션을 계속 들고 있는 버릇 고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가지고 있으면 결국 깡통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한 달에 한 5일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추세가 서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 좀 더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마 그런 말은 못 하고 열흘 이상 가지고 있지 마라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열흘 이상 오버나이트를 하지 마라는 얘기죠. 오버나이트를 해도 되는 게 1년에 한두 번이 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에 따라가는 게 1년에 한두 번 채 안 놉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100배, 200배짜리 나오겠지만은 뭐 1000배짜리 그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1000배짜리 나올 때 그때 뭐 한 몇백 배라도 3, 400배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거는 10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지요. 10년에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 10년에 두세 번을 보기 위해서 계속 들고 있다가 계속 손실 나면은 그 기회가 와도 놓치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어가지를 마세요. 자주.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은 결국 1봉을 봐야 되고 60분봉을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추세 매매가 되지요. 그게 아니면 추세 매매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짧은 그 분봉을 보게 되면은 뭐 1분, 2분, 5분, 10분봉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추세를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 10월부터 전고점 뚫고 올랐는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얼마큼 갈지 모릅니다. 예측만 할 수 있지. 이렇게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데 푸스 잡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전고점 뚫으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데 만약 푸스 잡았다 이러면은 10% 정도는 코어를 잡아야지요. 해지용이죠. 왜냐하면 많이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많이 움직이는데 내 생각과 반대로 갔다. 이러면은 해치를 해놨을 때 그 해치가 결국은 내 본전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많이 움직일 때. 그래서 10% 정도 많이 움직인다 싶을 때는 해치를 해놓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해치도 저점에서 해야지 고점에서 해치를 하면은 뭐 그 별 가치가 없지요. 그리고 해치라는 거는 가능하면 외과 쪽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외과 쪽으로. 뭐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옵션 시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많아요. 주식 시장에서 10년 동안 벌어질 것이
옵션 시장에서는 1년 만에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옵션 10년을 했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한 50년하고 동일합니다. 온갖 이 술수를 갖다가 다 당했을 건데 그 당한 술수를 갖다가 다 기억을 하고 내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복귀를 해야 됩니다. 복귀를 하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거를 안 하면은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경험이 물거품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그냥 그대로 날리거든요. 주식이든 이 파생이든 복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름대로 확률을 가지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도박을 잘 못합니다. 매일 해본 적도 없고 포카 칠 줄도 모릅니다. 거의 친 적도 없고 이 포카 같은 경우는 완전 확률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 확률이고 그 확률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죠. 본인이 수십 배 먹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 수십 배 먹었을 때의 상황을 잘 기억해 가지고 또 복귀를 잘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시작되면은 베팅을 하는 게 맞고 그 진행되는 것도 복귀를 내가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 진행 상황도 체크를 하는 게 맞지요. 진행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가 서면은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방은 진행이 그래 오래 안 되는데 상방은 하방보다 진행한 그 날이 좀 길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론적으로 알아야 베팅을 할 수가 있고 또 들고 갈 수가 있지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점이 뭐 0.4 얼마 됐지요. 0.4 얼마가 저점인데 0.8 얼마, 0.9 얼마 넘어가면 따블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소리 날 정도로 행사가를 죽여놓고 간다고는 본인이 그렇게 봤다면은 본인이 본 거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악소리 날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저점 대비 한 더블 정도 하면은 한번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고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매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그 시간이 매매를 할 수 없는 시간인지가 나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질문한 게 아까 질문을 했죠. 그 답을 좀 달아주세요. 뭐 시도 조금씩 늘리는 게 목표면은 방법이 그 옵션에서 그 2배 이렇게 자꾸 분리가는 게 답이 아니고 옵션에서 만약에 벌면은 그 옵션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벌은 돈을 갖다가 일정 금액이 안 되면 못 빼내지요. 일정 금액이 되면은 빼내세요. 빼내 가지고 주식 시장 쪽으로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 시드머니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시드머니를 업 시켜서 또 하고 그러려면은 옵션에서 시드머니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 옵션에서 돈을 벌면은 그걸 갖다 주식으로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시장이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립니다. 계속 열립니다. 주식은 올라야 벌지만 옵션은 내리도 벌잖아요. 그러면 주식보다 벌 기회가 2배로 많습니다. 2배로. 그리고 금액은 뭐 10배도 아니고 한 50배 많지요. 50배 큽니다. 뭐 주식으로 10% 벌 때 옵션은 100% 나잖아요. 그런 게 흔하게 벌어지지요. 그래서 주식을 놓치더라도 가능하면은 잘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복귀를 꼭 하세요. 자, 일단 0.50에 팔았으니까 최소한 3일 동안 다시 사지 마세요. 최소한 3일 동안은. 뭐 더 가더라도 사지 마세요. 매매 타이밍이 꼬인 겁니다. 지금 매매가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세요. 쳐다보고 있다가 내 마음의 리듬과 이 장의 리듬이 같을 때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싶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세요. 나는 야간장이 안 되거든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SK증권에서 하게 됐는데
뭐 이 SK증권이 들어본 게 야간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규장에서 끝이 나면은 뭐 매매를 못하면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장에서 매매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나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국님은 야간장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굳이 주간장에 얽매이지를 마세요. 추세 매매가 가능하니까 야간장을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나는 0.50에 팔았다는 게 매도 쳤다는 게 난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지금 소액으로 해가지고 뭐 지난달에 하락할 때 지난 월물에 뭐 몇 배를 벌었다고 했는데 그 벌은 걸 지금 가지고 있는지 또 깡통이 났는지 그것도 참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된 건지 어찌 됐는지. 당일날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거는 한 달 내도록 해도. 근데 오버나이트를 하는 건 들고 있는 거잖아요. 들고 있는 게 열흘이 넘도록은 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같아서는 5일을 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깍꿍님이 20일, 한 달에 20일쯤 되죠. 20일 중에서 오버나이트 하는 걸 갖다가 오버하는 거를 한 5일만 한다. 또는 매매를 5일 이상 하지 않는다. 20일 중에. 이렇게 하면 나는 깍꿍님이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매매 방법이 틀렸거든요. 지금 매매 방법과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럼 돈을 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돈을 잃었으니까. 이런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대로 계속하니까 계속 잃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방법과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그리고 본인이 돈 벌었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뭐 선물 움직임이나 옵션 움직임을 캡처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돈 법니다. 자, 뭐 댓글 소통 뭐 대충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매매인 걸 갖다가 다 올리자면 좋습니다. 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장이 어려우면 안 하면 되죠. 쳐다보면 되죠. 쳐다보다가 이거는 내 타깃 안에 들어왔다. 요거는 매수 치면 벌겠다. 매수만 한다니까. 매수하면 벌겠다 싶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매도는 잘 모르겠다 하는데 잘 모르면은 많이 움직일 것 같으면은 움직인다 확신이 들면은 따블이 나면 팔고 조금 움직일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뭐 20%든 50%든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때 매도를 치세요. 그리고 60분봉 이런 걸 보고 있다가 다시 밀릴 때 뭐 올랐다가 밀릴 때가 있잖아요. 뭐 내리가든 올라가든 마찬가지인데 그때 밀리는 거 보고 반대편 콜도 보고 풋도 보고 보면서 이쪽으로 좀 더 액티버티하게 움직인다. 이러면은 그쪽이 가는 방향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한쪽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올랐다 내렸다가 양방향으로 가면은 어느 방향인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방향을 갖다 아래 방향이라고 거의 뭐 확신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확신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아래 방향이고 그쪽을 매매해라고 조언을 해드렸는데 뭐 받아들이고 말고는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장이 어려우면 안 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보니까 고수라는 사람들도 장을 잘 모르고 있는데 장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주인 같은 경우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 갈 수 있는데 가능성은 아래 방향으로 열려 있지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악재성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차트가 하방으로 꺾였죠. 꺾이면 방향이 아래 방향입니다.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래 방향인데 밑으로 아래 위로 흔들고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악재의 반응을 자꾸 하게 되면은 호재의 반응을 적게 하고 악재의 반응을 많이 하면은 방향이 하방이죠. 하방이 오더라도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하면서 내려가거든요. 그 반등이 들어올 때 하방으로 잘못 뭐 매수든 매도든 하면은
박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향이 하방이라 해도 감안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가지요. 더군다나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뭐 무주공산이니까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아랫방향 확인도 안 하고 매도를 쳤다. 이거는 하수 중에 초하수죠. 그런 매도를 갖다 전부 다 잡아먹고 그런 매도를 투매 반대매매 만들어 놓고 아랫방향으로 가거든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때 또 매도 친 쪽이 외국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도 친 게 외국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포지션도 잘 봐야 됩니다. 기관 포지션도 잘 봐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로 맞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기관이 이깁니다. 근데 크게 맞붙으면 대부분 기관이 집니다. 예를 들면 9.11 때 심하게 맞붙었거든요. 서로. 그래서 그 기관 쪽으로 뚫리고 기관이 반대매매 티 놓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불러내거든요. 투매까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증권사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상방을 억지로 밀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생은 도박판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논리가 완전히 먹히지는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끝이 나는 거는 크게 끝이 나는 건 항상 투매라는 게 있습니다. 투매. 자, 이 추세가 끊겼지요. 끊겼으면은 투매를 한번 먹어야 됩니다. 지난 월물에 연속해서 계속 내렸지요. 그때 반대매매들, 개인들 반대매매를 일부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매매가 뭐 몇천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억. 줘도 안 됩니다. 이번 시장에서 거의 100조 정도의 100조에 가까운 매수를 했거든요. 개인들이. 근데 반대매매가 줘도 안 나왔다. 그러면 아직 하방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하방이 반대매매로 투매로 막 쏟아지 나올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뭐 그게 개인만일지 기간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깍꿍님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깍꿍님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